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핵심 테마 특강이 되겠습니다. 이 핵심 테마 특강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세목별로 취득세, 그다음에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소득세 등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진행해 왔었죠. 그래서 뭐 이론 강의 또 핵심 강의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앞에를 공부하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뒤를 하면은 또 앞에를 까먹고 또 뒤를 하면 또 앞에를 까먹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하나의 내용이 이 지방세하고 국세가 서로 이렇게 그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4강에 걸쳐서 우리가 좀 비교해서 테마를 좀 비교해서 정리하는 그런 특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납세문자로 한다면 뭐 취득세도 납세문자가 있고 등록면허세 납세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꺼번에 일괄로 묶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특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섞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제 해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비교 정리해주는 그런 특강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하시면요. 또 다시 여러분들 기본서를 본다거나 다른 내용, 핵심 내용을 봤을 때 좀 더 입체적으로도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를 감히 잡아가면서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첫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테마에서 중요한 테마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 제일 중요한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납세무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 자, 이런 네 가지 요건 가지고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출제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취득세부터 해서 양도소득세까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펼쳐져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정리해보자. 자, 이게 이제 주된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또 이제 또 이렇게 비교해볼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테마 되겠습니다.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납세무자,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여태까지 해왔는데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취득세 납세무자부터 한번 볼까요? 취득세. 자,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무자를 이렇게 나눴었죠. 취득세는 누가 냈었죠? 그렇습니다. 취득하는 자를 납세무자로 했었죠. 취득하는 자. 다만 이때 이 경우에 취득하는 자를 둘로 쪼갰었어요. 사실상 취득하는 자와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둘로 쪼갰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 함은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했다면 그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취득자라는 것은 간주 취득은 뭐였었죠? 어떤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렇죠?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그 증가된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뭐 지목 변경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지목 변경된 시점에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뭐 과점주주라는 것도 있었죠. 과점주주.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간주 취득자에서는 요 과점주주 판정 문제, 요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점주주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래서 과점주주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과점주주라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었죠. 주식회사 빵빵이 있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여기에 주주 현황을 봤더니 과점주주가 있더라. 그럼 과점주주라는 것은 어떤 거였었죠?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의 합계가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였었죠? 그렇죠.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과점주주가 지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 과점주주의 지분율만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과세 표준이 된다. 따라서 요 과점 지분율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지분율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때 지분율을 설정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죠. 그 경우의 수가 그게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비과점 주주에서 과점 주주가 된다거나 아니면 과점 주주에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된다거나 아니면 과점 주주에서 비과점 주주가 됐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 세 가지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과점에서 과점 주주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전체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그 다음에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분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이 됐을 때는 역시 이 경우에도 증가분만큼을 취득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지분율이 40%고 60%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60%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몇 프로? 60%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표 금액은 얼마 되겠습니까? 6억이 되나요? 그렇죠? 그럼 6억 원을 과표로 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 그러면 55%에서 만약에 65%가 됐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증가분 10%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점이었다가 55%였다가 다시 비과점 45%가 됐다가 다시 65% 과점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과점에서 과점으로 분석하자. 그러면 10% 증가분만큼을 과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 증가분만큼을 우리가 취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비율을 구해서 이것이 비과점에서 과점이냐 아니면 과점에서 과점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졌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 내용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됐었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분율이 50%를 넘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50%는 과점주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주식회사 비상장 기업만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과점 지분율 판단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점주주로 우리가 설립했을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꼭 우리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죠. 일단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형식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렇죠? 형식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면 형식주의가 원칙인데 형식을 쫓아가는 거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외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외관상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외관상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죠. 그러면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뭐 매매라고 한다면 매도인을 등기 권리자로 합니까?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로 합니까? 그렇죠? 오늘 등기 범죄 하셨으니까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험에 뭐 매년 출제되지는 않지만 2, 3년 주기로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외관상 권리자 찾는 문제는 세법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시법에서 말하는 등기법하고도 아주 연결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공공은행이 있는데 이 공공은행이 갑에게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은행에게 담보를 설정한다. 그렇다면 담보 물건이 있을 것이고 그 담보 물건에 대해서 당연히 대출한 것만큼 등기부상의 저당권 설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 여기 이제 채권액이 정해집니다. 이 채권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 면허세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액에 대해서 곱하기 2회 등기니까 0.2%를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금은 누구와 부담할 것인가?
그렇죠? 요 갑이 부담할 것인가, 은행이 부담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이 되면 등기 권리자는 갑이 될까요, 은행이 될까요? 당연히 채무자 갑이 아니라 채권자 은행이 권리가 증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채권자인 공공은행이 권리자가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관행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런 설정에 대한 세금 비용이라든가 설정 비용은 갑에게 전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실제 실무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본 분들은 이제 헷갈린 거죠. 이게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는 실무적인 경험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어서 봐. 근데 내가 이거 부담했었는데, 그러니까 갑이 답이 되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우리가 교재에 근거, 법에 근거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 실무적인 경험을 자꾸 거기다 변형을 시켜버리면 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는 채권자다. 그럼 그 외에 전세권이면 전세권자, 지상권이면 지상권자, 그렇죠? 지역권이면 누가 되는 거죠? 유육지 소유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상의 권리자 개념이 세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례 문제가 돼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자도 정리를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납세무자 문제를 내라고 하면, 가장 일단 1순위로 한 문제를 내라고 하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재산세. 요 재산세 납세무자 문제. 요게 거의 1순위다.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요 재산세 납세무자 내용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정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납세무자 판정 중요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의 납세무자 문제는 이랬었죠. 재산의 소유권이 물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즉 갑에서 을로, 그렇죠? 을에서 병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자, 그래서 이때는 판정 시점이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년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납세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그렇죠?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만약에 3월 20일 날 매매가 됐고 6월 2일, 3일 날 매매됐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납세무자 누가 된다? 을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죠. 근데 이 납세무자 판정을 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재산세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고지납부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고지할 것인가의 책임은 과세관청한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29일 날 우리 이런 사례 많이 접했었는데요. 잔금은 떨어졌지만 아직 등기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납세무자는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취득 시기를 따져보자. 취득 시기를 따져보고 두 번째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져보면 된다. 그러면 취득 시기, 매매로 인한 취득 시기는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있다면 뭐가 우선이었었어요? 그렇죠. 잔금 날짜가 우선이었었습니다. 잔금 날짜가 우선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잔금 날짜가 우선이니까 설사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 우리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29일 날 취득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시점에 소유자는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도인이 되겠습니까? 매수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수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때는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매수인에게 실제 잔금이 넘어간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과세원청에서. 시군구는 어차피 대장을 보고서 공무상 자료를 보고서 고지하는데 공무상 변동은 없잖아요. 지금 등기가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렇죠? 변동이 일어났을 때는 변동 신고를 하자. 그러니까 알게 된다 이거죠. 변동 신고는 6월 1 플러스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하자.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고지한다?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어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겠고 공무상 소유자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이다. 외국인 명의로 돼 있다. 도저히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귀속을 모르겠다 이거죠. 소유권의 귀속을 알 수 없다더라. 그랬을 때는 누구를 납세문자로 할 것인가. 그러면 소유권의 귀속을 알 수 없으니 이 경우에는 사용자를 납세문자로 하자. 누구를 납세문자로 하자? 사용자를 납세문자로 하자.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를 납세문자로 하자. 이런 얘기 되겠네요. 해석이요. 자, 이것이 바로 재산세 납세문자 판정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얼마인지 사례로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보통 문제, 이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형을 주고 이 유형이 맞느냐, 틀리냐. 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세문자 문제 가지고 시험에 주로 내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세 가지 자료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물세, 재산세, 기타 이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가지고는 뭐 납세문자 문제 가지고 뭐 낼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포인트 정리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를 취득세 보시면 자, 첫 번째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다. 예,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납세문자다.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 등록, 허가, 여무, 불문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간주 취득의 경우에 납세문자. 자,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건축물을 증개축했습니다. 증축개축해서 올려갔다. 그러면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가액의 증가가 있었다면 납세문자 누가 된다.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물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2번. 자, 2번 밑줄입니다. 소유자와 건축 또는 설자가 달랐을 때는 주체구조부 직자가 된다. 요거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어떻게 썼냐면 건물이 있었다. 근데 이 건물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금고를 설치한다. 그러면 금고 설치자는 은행이 되는 것이지만 가설자는 은행이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건물주가 있다. 그러면 가설자가 납세문자가 아니라 건물의 부속물이 되는 거니까 그 건물의 부속물이 되니까 건축주에게 납세문을 묻겠다. 그래서 납세고지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그 건물주를 뭐라고 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가설자가 되면 틀린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게 포인트죠. 그다음에 3번 밑줄입니다.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 및 지목 변경. 그렇죠. 종류를 변경한다거나 지목을 바꿔주게 되면 역시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가액의 증가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 증가된 시점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문자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에 변경 시점의 차량, 기기 장비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납세문자 되고요. 니은 변경 시점의 당의 토지 소유자가 납세문자 된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속일 때는 뭐 당연히 상속인이 각자가 되면 되겠죠. 다만 공동 상속이 됐을 때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같이 책임, 연대 납세무라는 게 뭐 있죠? 100% 같이 책임지는 사람을 연대 납세문자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일 때는 조합이 납세문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되고 비조합원은 조합이 납세문자 된다. 자, 5번도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재건축 조합일 때는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다. 그럼 이거는 이거 있었죠. 재개발 재건축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합원 분양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이 있다. 결론. 그러면 일반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면 일단은 조합 명의로 지었다가 이걸 갖다가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일반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이 원시치겠고 승기치겠으니까 여기도 납세물 지어야 되고 여기도 납세물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조합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조합원 돈으로 또 내고 또 본인이 분양받은 그 뭐 103호, 102호 이런 거에 대해 물건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무슨 과세다? 이중과세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납세물은 조합원에게 납세물 묻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조합과 일반이 있었을 때는 누구에게 납세물을 묻겠다? 이때는 뭐 서로 다른 거니까. 그렇죠? 조합 거는 조합이 내고 일반은 일반이 내면 되겠죠. 이중과세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바로 요 내용을 말했었죠. 네. 그 다음에가 6번 별표시죠.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법인의 주식이 50%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 그렇죠. 50% 초과죠. 이상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에 보시면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그렇죠? 이미 과점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액 등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일단은 그 증가분, 자, 증가분의 밑줄 쳐놨죠.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증가된 후에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5%인데 5년 전에 55%보다 더 높은 70%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과점주주가 2번 이상 있었죠. 이랬을 때는 둘 중에 어떤 비율? 최고 비율. 그러면 최고 비율이 70%니까 요 최고 비율과 요 비교해서 따져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증가된 게 있어요 없어요? 증가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가 됐습니다.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으니까 전체 모두 동그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밑줄 설립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시 과점주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다 별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 자,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해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됐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다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그렇죠?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보다 뭐한 경우?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그 증가된 것만큼을 분만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가분만을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사례 문제가 돼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과점주주의 간주축에다가 하나 쓰시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된 거는 뭐냐면 과점주주 간에 이렇게 막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나 못 낸다 뭐 이런 미룰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과점주주 간에는 우리 개정이 돼서 연대 납세무가 주어졌습니다. 연대 납세무가 신설됐다. 이것도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시 말하면 2차 납세무가 아니라 연대 납세무가 발생했다. 이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납세무자가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즉 등기 부상의 권리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권리자 개념이 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자, 별 표시, 자, 1수준 나올 수 있는 거죠. 원칙은 뭘로 간다고요? 6월 1일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 표시가 없을 때 우리가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민법에서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라서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만약에 지분 표시가 6은 갑의 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4는 을의 명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지금 각각을 납세무자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예외 별표시입니다. 공무상 소유자로 가는 경우. 자, 만약에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이로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자,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알 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공무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 된다. 그다음에 공적인 장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거야. 문중 땅인데 공무상의 소유자가 문중 땅임을 신고를 했다면 그러면 문중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종중원 명의로 고지서를 발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상속자,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납세무자 문제는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납세무자일까를 염두에 두자.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를 잘 파악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는가? 지금 뭐 서로 썸지라고 난리 났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는 언제까지예요? 6월 1 플러스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면 알 길이 없으니까 뭘로 한다? 주된 상속자로 하자. 그러면 주된 상속자 1순위가 누가 되느냐? 1순위는 당연히 지분이 많은 자가 된다. 그렇지? 2순위는 연장자. 그럼 만약에 갑을병 중에서 지분이 5, 3, 2라고 한다면 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갑도 지분이 다 똑같다. 그러면 둘 중에 뭐 어떤 사람이요? 연장자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수 계약자. 자, 매수 계약자는 국가 동그라미, 국가 등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자, 동그라미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동그라미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이때는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가 국가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된다. 그렇죠. 매수 계약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등하고 and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연부 기간 동안 임대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았다. 그러면 수익을 얻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 계약자네요. 그럼 매수 계약자 된다. 그래서 무상일 때는 이것이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지만 유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누린 자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가가 세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낼 거다. 따라서 국가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자, 별표시. 자,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 원래는 이게 작년까지는 위탁자를 납세무자로 했다. 그러나 체납 집행에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수탁자 명의로 돼 있다면 그 수탁자에게 납부 책임을 묻는다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이제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그럼 틀린 겁니다. 수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자, 도시개발하다 보니까 다 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땅을 남겨줍니다. 보류지를 남겨두죠. 그럼 여러분들 보류지 누구 거예요? 도시개발법상. 그렇죠.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냐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 자, 귀속이 분명치 않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소송 중이라든가 그렇죠? 이랬을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도 아니고 사실상의 소유자도 아니다 이거죠. 그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첫 번째 유제 1번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과점주주. 자, 제가 이제 유제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그냥 내용만 봐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제 뭐 할 수 있으니까 실제 좀 한번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취득세 과점주주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법인의 이때 법인은 이제 비상장 법인을 말한다고 그랬었죠. 비상장. 네, 거기다 비상장 법인 써놓으시죠.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하여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요한 지문이죠. 2번 별표시.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3번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이 주식의 추가 취득을 통하여 증가하면 자기 지분 모두인가요? 아니죠.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점주주의 지분이 감소하여 일반 주주가 된 이후 추가 취득을 통하여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최고 비율보다 최고 비율과 비교해서 뭐한 거에 대해서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 그렇죠. 증가분. 그렇죠. 증가분. 그 다음에 5번 과점주주 정의죠.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 주식이 금액이 당해법인. 자, 상장법인은 안 됩니다. 상장법인은 이런 과점주주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상장법인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의 몇 프로? 50%를 초과.
50%를 초과하는 최대 주주를 말합니다. 자, 따라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렇죠?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등록 면허세의 납세무자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되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일 때는 누가 납세무자 되겠어요? 저당권자 되겠죠. 그렇죠? 저당권자. 그 다음에 2번 재산권 기타 권리 취득 이전 변경 소멸. 그렇죠.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사항을 공적인 장부상의 등기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부상의 등기 권리자가 납세무자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지역권 설정 등기 시에는 승역지 소유자다. 승역지 소유자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자가 되죠.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자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렇죠? X가 되겠습니다. 4번 전세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전세권자인 그렇지요.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하는 거니까 전세권자가 되겠죠. 그렇죠? 납세무자다. 5번 은행이 담보대출로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했을 땐 저당권자가 되는 거지만 갚았다면 말소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채권이 말소가 되면 권리자는 당연히 갑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 등기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누가 된다? 대출자가 된다. 즉 대출자가 권리 증대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3번입니다.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무자의 내용 중 올바른 것은 1번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무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6월 현재 과세 대상 재산을 사실상 사용하는 자다? 아니죠. 사용하는 자가 답이 되려면 어떤 말이 나와줘야 됩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죠. 자, 그래서 사용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되죠.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2번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변동신고를 해줘야 되죠. 6월 1 플러스 10일까지 변동신고를 해줘야 되지만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렇죠? 네. 자, 2번 맞는 말이고요. 3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아니죠. 올해 개정돼서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납세무자 되겠죠. 수탁자. 그 다음에 4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권을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이때는 매수계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죠. 그렇죠? 유상이 되면 국가가 되고 비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 볼까요?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는 종주인거예요. 그럼 종주인거라는 거를 신고했다면 종주인 내면 되죠. 근데 종주인거라는 건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않더라도 사실상의 소유는 종주인이 된다? 아니죠.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유제 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4년도 재산세 납세무자로 올바른 것은 자, 이렇게 사례 문제가 돼서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먼저 갑은 소유한 상가를 을에게 양도했습니다. 계약일 등기 등록 잔금 날짜인데 일단 잔금 날짜를 봐야죠. 잔금 날짜가 5월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 날짜가 언제예요? 6월 10일이죠. 6월 10일. 그러면 5월 30일과 6월 10일 있다면 취득 시기는 둘 중에 빠른 날. 과세관청은 느린 거 좋아한다, 빠른 거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한다. 그러면 5월 30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월 30일부터 취득이 된 거니까 이날로부터 매도인께 된다, 매수인께 된다. 그렇죠? 매수인께 된다. 그럼 매수인께 뭐가 되는 거죠? 을이 된다. 매수인 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매수인 을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재산세까지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각 세목별 납세 의무자 제가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꼭 기본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테마를 가지고 또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